안녕하세요. 오영석입니다. 오늘 오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에서 가장 급진 좌파 연방상원의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뉴욕타워포 CNN 보면 모르죠. 지금 보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또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마치 알렉스 존스가 구구라, 완전 음모론 펼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그럼 정확하게 맞춘 사례도 그러면은 같이 언급을 해줘야죠. 예,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에도 구구라느니, 그럼 뉴욕타임스는 왜 극좌라고 표현 안 합니까? 그대로 인용 보도해서 그래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예,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정 보도한 걸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솔직히 브라이트바트는. 뉴욕타 와포 CNN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부터 해가지고 분노의 질주 스캔들 이런 거 다 커버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 때 그 모든 부패 행동들을. 제가 볼 때는 오바마 정부가 역대급 부패 정부예요. 트럼프 캠페인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벵가지 사태도 오바마 때 일어났고요. 그런 거를 맨날 커버 쳐주는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저명한 그런 유튜버들도 이렇게 오바마하고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오바마가 자기 정부 때는 부패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날카롭게 딱 한마디 했어야죠. 벵가지 사태 이때 일어난 거 아니냐. 생각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벵가지 사태, 분노의 질주,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케이트 스타인리 사망 사건도 오바마 때 일어났고, 문제 많은 이랄 핵합의, 그것도 오바마 때 한 거 아니에요? 자, 카말라 해리스 가장 급진 좌파라고 GovTrack, 이거는 초당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냥 미국 정부 상원의원, 하원의원 얼마나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그거를 체크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2019년에 카말라 해리스가 버니 샌더스보다도 더 급진 좌파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좌파적인 인물이에요, 정말. 카말라 해리스는 트랜스젠더 이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경을 활짝 그냥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나게 대성공한 겁니다. 불치자 1,000만 이상 들어온 게. Harris was ranked most liberal compared to all senators in a 2019 report card. 2019년 리포트 카드 보면은, 왜냐면 법안 yes, yay, nay 하지 않습니까? 찬성 반대 본 거예요. 발의한 법안까지 봐가지고. 그랬더니 상원의원 100명 중에,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100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급진 좌파라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 급진 좌파라는 표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에서 못 보죠. 왜냐면 뉴욕타워포 CNN만 드립다 인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팍스뉴스가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팍스뉴스도 개 중에 하나인데, 예? 안 봐요. 그냥 팍스뉴스도 뭔지 모르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그런 전 세계 언론 다 마찬가지죠. 인용 보도를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급진 좌파 언론들, 뉴욕타워포 CNN 이런 언론들을 계속 드립다 인용하니까요. 뉴욕타임스는 누구 지지하겠습니까? 카말라 해리스 지지하겠습니까? 트럼프 지지하겠습니까? 카말라 지지하겠죠. 예. 와포도. 근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 찾아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사라지는 기사들이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급진 좌파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기록의 사이트, 이 웹페이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카말라가 대선 후보 되고 나니까. 지금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보면 용비어천가로 늘어놓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스, 대단해. 그러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러니까. 그리고 11개 여론조사에서 10개, 트럼프가 10개 정도 앞서다가 어떻게 한 개? 몰라요. 비스무리하게 나오니까 바짝 추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요. 아마 그대로 그걸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인용 보도한 분은 카말라 해리스 연설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일 거예요. Passage of time. 그 연설 한번 보십시오. Passage of time. 코코넛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코코넛 이런 얘기하는데, Passage of time 한번 보세요. 카말라 해리스 유튜브에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또 보여드릴까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보다도 더 급진 좌파적인 인물이다. 트랜스젠더 이슈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자, 이거 또 눈여겨봐야 되죠. 카말라 해리스가 출마했을 때 누가 지지 안 했죠? 버락 오바마는 지지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일부에서 미셸 오바마 지지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미셸 오바마 이제 언급한 거는 일부 이제 진짜 우파 쪽에 극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파 쪽의 극우는 이제 음모론에 좀 많이 빠지신 그런 분들이 이제 극우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바마가 지지하지 않은 이유. 카말라 해리스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왜 오바마가 알거든요. 트럼프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카말라 같은 머리로는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종교가 아마 힌두교 아닌가 싶은데 힌두교라는 얘기가 많아요. 카말라 해리스가 무신론 아니면 힌두교. 피터 슈와이zer 책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최근에 모르겠어요. 최근에 갑자기 뜨는 그런 웹사이트 보면은 또 기독교, 개신교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베프티스트라고 침례교. 여기 보면은 이제 해리스의 어머니가 힌두교, 아버지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죠.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오바마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후보가 출마하기를 원했나 봐요. 자기 부인이 출마하기를 원한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카말라 해리스가 외모가 예쁘다고는 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죠. 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가지고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카말라 해리스한테 사과했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Wait until the debate. 토론을 기다려보라고요. 토론을 한번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 역대급 토론이었다면은 9월에 있을 ABC 토론에서도 역대급 토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야 워낙에 많이 봤고 워낙에 기본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카말라 해리스가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서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사람이구나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는 농담거리였어요. 연방 상원의원들의 농담거리. 어떻게 저런 인간이 상원의원이 될 수 있나. 그런 농담거리였습니다. 윌리 브라운하고 오랫동안 불륜관계 가져가지고 그 덕분에 정치 네트워크를 쌓았는데 트럼프 상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부인했죠. 일단은 포르노 배우하고 성관계 가진 적 없다고. 저는 관계를 안 가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혼이야 2번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오픈 관계였던 거는 아니죠. 카말라 해리스하고 윌리 브라운처럼. 게다가 카말라 해리스는 또 쓰리썸 관계라는 그런 스캔들도 있었고 몬텔 윌리엄스 토크쇼 진행자고요. 한번 보세요. 카말라 해리스 이거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토론 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Imagine what can be and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You know?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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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e can see, what we believe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ho we can be, unburdened by who we have been. Ukraine is a country in Europe. It exists next to another country called Russia. Russia is a bigger country. Russia is a powerful country. Russia decided to invade a smaller country called Ukraine. So basically that's wrong. That's wrong. Good afternoon. I want to welcome these leaders for coming in to have this very important discuss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of our time. I am Kamala Harris. My pronouns are she and her. I am a woman sitting at the table wearing a blue suit. 자, 그리고 연설을 굉장히 못하는 모습, 토론을 굉장히 못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악이에요. 역대 최악.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지하지 않을 만합니다. 본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긴 그런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도 자기 프로나운을 she라고 쓰고 woman이고 공식 석상에서 그따위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이어서 보세요. 토론 때 모습들. President have a point there? Some things you can, many things you can't. Let's let the senator answer. Well, I mean, I would just say, hey, Joe, instead of saying no, we can't, let's say yes, we can. Let's be constitutional.
We got a And yes, constitution. we can, because he reminds me of that guy in The Wizard of Oz. You know, when you pull back the curtain, it's a really small dude. Okay. And who could Senator Harris says she's proud of her record as a prosecutor and that she'll be a prosecutor president, but I'm deeply concerned about this record. There are too many examples to cite, but she put over 1,500 people in jail for marijuana violations and then laughed about it when she was asked if she ever smoked marijuana. She blocked evidence. She blocked evidence that would have freed an innocent man from death row until the courts forced her to do so. She kept people in prison beyond their sentences to use them as cheap labor for the state of California. And she fought to keep cash bail system in place that impacts poor people in the worst kind of way.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털시 게버드한테 완전히 묵사발이 됐었죠. 2020년 대선 경선 때 선거인단 한 명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카말라 해리스. 마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다 이기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또 가짜뉴스 보도하고 있지만 미스정보, 디스인포, 미스인포 막 퍼뜨리고 있고 지금 보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그거 읽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다시 알아야 되지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절대 다수의 한국 한인 언론은 뉴욕타, 와포, CNN, AP 이런 언론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성경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믿고 따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걸 분간 있게 판단하지를 못해요. 자, 이 토론 장면 역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절대 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1,500명 마리화나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1,500명이 교도소 가지 않았냐.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근데 누가 너한테 DJ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브렉퍼스트 클럽이에요. 흑인 DJ 나오는 브렉퍼스트 클럽에서 그때 물어봤어요. 그 카말라 해리스한테 마리화나 펴본 적이 있냐고. 웃으면서 있다고 했어요. 또 자기는 또 카말라가.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가지고 무고한 사람이 사형 당할 뻔했는데 법원이 그거를 막았다고 그랬고요. 이 여자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을 계속 그냥 교도소에 놔둬가지고 그 억지로 원래 형량보다 더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을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 못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 그리고 털시 게버드가 한 말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보석금 제도를 그대로 두게 해가지고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아주 최악의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걸 좋아하는 타임머신 타기 좋아하는 카말라 해리스 모습입니다. 툭 하면은 passage of time, passage of time, passage of time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표현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See the moment in time in which we exist. During Women's History Month, we celebrate and we honor the women who made history, the significance of the passage of time, right? The significance of the passage of time. So when you think about it, there is great significance to the passage of time. It is time for us to do what we have been doing, and that time is every day. You know, this time travel. 그리고 X 볼 텐데요. 그리고 참고로 일란 머스크도 그 알렉스 존스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뷰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싫어하면은 뻔한 거예요. 알렉스 존스를 왜 탄압했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존스 때문에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이겼다고 본 거 아닙니까? 알렉스 존스를 또 왜 탄압한 거예요?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알렉스 존스 때문에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스뉴스가 사실 알렉스 존스 순화한 버전이 박스뉴스에 나온 거예요. 터커 칼슨이 터커 칼슨 테나이 진행했을 때 그걸 이제 많은 분이 잘 모르고 그냥 터커 칼슨이 대단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그 원소스는 다 알렉스 존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트럼프 딥스다 뭐 다 딥스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팩트 근거로 이렇게 봐야죠. 팩트 근거로. 그리고 알렉스 존스 같은 건 사과했어요. 샌디 훅은 오버 내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레벨이 다르죠. 알렉스 존스하고 다른 음모론자들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어쨌든 전 미국인 상대로 속인 거 아닙니까? 조 바이든 인지력 문제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맡은 바 임무, 국경 지키는 거 그거 엉망진창으로 하고요. 근데 미국 전체를 맡길 수가 있나요? 툭하면 그냥 passage of time 외치는 사람한테.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법정에서 승리 케이스 뭐 아직 뭐 법정 재판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일단은 ABC 상대로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이 사람도 완전히 민주당 친민주당이 아니라 이건 민주당 오퍼레이티브라고 봐야 돼요. 민주당맨 그 프로파간다 머신의 그 일원이죠.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클린턴 정부 때 공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뭐 트럼프를 이제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가. 조지 스테파노폴리스를 상대로, ABC를 상대로도요. 낸시 메이스 연방 하원 의원하고 인터뷰 때 그런 겁니다. 굉장히 뻔뻔했죠.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낸시 메이스가 사실 과거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하고 연방 하원 의원이 됐죠.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당신은 성폭행 당했는데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느냐니 성폭행범인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느냐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랠리에서 뭐 지금 이제 외부 랠리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그래요. 오늘을 끝으로. 왜냐면은 그런 암살 시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농객들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농객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가 또 그렇게 악수하면은 자칫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이렇게 외부 그리고 시크릿 서비스도 엉망진창이고 비밀경호국도 엉망진창이라서 이거 못 맡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안전한 실내 체육관 이런 곳에서 아니면은 뭐 공항에서도 이렇게 유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바꿔 나갈 모양새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경합주죠.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유세를 했는데 여기서 해리스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좌익인 부통령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카말라 해리스는. 그리고 과격한 진보주의자 ultra libera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파괴할 극단적인 좌파 미치광이 루나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는 그 전당대회 이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세진 것 같아요. 표현을 조금 더 세게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안 바뀌었어요. 그때 사실 전대 연설 때도 처음에 한 30분 정도만 좀 이렇게 젠틀하게 하다가 나머지는 세게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내가 총을 맞은 뒤 뭔가 달라졌다고 했다. 내가 친절해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무 친절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이 양해한다면 나는 친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유세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말 그 스태미너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예. 그래서 나이가 고령이 문제가 아니라 인지력이 문제였던 거예요. 바이든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은 가짜 진보주의자였지만 해리스 그 가짜 좌파였지만 해리스는 진짜 좌파 정치인이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보다도 더 좌파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치광이 좌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 지방검사라고 칭했습니다. 해리스를. 그래서 해리스의 캘리포니아 사회주의는 아메리칸 드림을 영원히 말살할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게 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중에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급진 좌파주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던 거는 로널드 레이건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공화당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화당을 예전에는 많이 찍었었어요. 카말라가 건드리면 모든 게 다 재앙이 된다. 특히 국경이 그랬다고 그랬고요. 이런 멍청한 그러니까 그 해리스가 세금으로 불법 입국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지지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런 멍청한 IQ 낮은 사람들 때문에 불법 입국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사퇴한 진짜 이유는 민주당 정치 보수들이 바이든에게 선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헌법 25조,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 내쫓겠다는 그런 비만적인 그리고 비민주적인 움직임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 적용할 거라고 3주 전에 경고를 했대요. 한 언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가 그렇게 경고를 대놓고 했는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지난 주말 동안에 아주 세차게 경고해가지고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망신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문제 때문에 내각 과반이 의회 상하원에 문서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상하원 3분의 하원이 특히 이제 3분의 2로 찬성하면 상하원이 3분의 2로 찬성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할 정도로 쇠약한 상태라면 남은 임기도 수행할 수 없다고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당장 지금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바이든이 직무를 박탈해야 되고 그만큼 해리스하고 맞붙는 걸 자신을 빼요. 공화당 진영에서.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해리스가 이긴데 해리스가 끝났어. 트럼프가 다 끝났대. 이렇게 대다수 그러니까 한국 한인 언론들이 그대로 그냥 드립다. 이렇게 인용 보도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절대 제가 볼 때는 카말라 해리스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안 되죠. 트럼프한테. 안 되죠. 지금은 솔직히 오바마 최전성기, 빌 클린턴 최전성기로 맞붙어도 쉽지 않을 거 못해요. 못 당해내요. 지금 트럼프 인기 못 당해냅니다. 이거 이유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알렉스 존스가 또 한 번 트럼프한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알렉스 존스는 그동안에 기가 막히게 거의 뭐 노스트라다무스 수준으로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직접 탐사 보도를 많이 하죠. 보히미안 그로브라든지 빌더버그라든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 엔드게임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뇌피셜로 막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직접 취재해가지고 올린 내용들인데 다 정확해요. 예, 그 내용들은. 제프리 앱스틴 가장 먼저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전 세계에서. 알렉스 존스가 지적했잖아요. 10여 년 전에. 자, 그래서 딥스테이트는 또 트럼프를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먼저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공격을 해야 된다. 딥스테이트를 상대로 공격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했어요. 알렉스 존스가. 로이터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섰는데 이제 로이터 입소스에서는 카말라가 2포인트 차로 이렇게 앞서고 있어서 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100% 장난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최근 연예인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트럼프 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피터 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찍겠다고 그랬고요. 예. 제이크 폴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Does anyone remember that time two undercover journalists exposed that Planned Parenthood was selling aborted baby body parts and the California Attorney General prosecuted the journalist while protecting Planned Parenthood.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Planned Parenthood 가족계획연맹이 이제 낙태하는 곳이죠. 낙태하고 나서 거기 있는 아기 이제 부위들을 이렇게 팝니다. 몇만 달러, 아기 얼굴은 얼마, 심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서 언더커버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플랜드 페런트들을 이렇게 폭로했는데 오히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이 저널리스트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카말라 해리스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 후보 제이디 밴스가 카말라 해리스를 비판했죠. 카말라 해리스는 애들도 없고 그냥 고양이만 키운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인터뷰였대요. 2021년 터클 카로슨하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봐라. 피트 부티지 봐라. 게이죠. 피트 부티지는 AOC 봐라.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밴스는 이렇게 가족을 굉장히 좀 중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뉴욕포스트 특종인데 뉴욕포스트가 보도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 랩탑 2020년 10월 특종을 터뜨린 게 뉴욕포스트 아닙니까? 그걸 빅테크랑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막았고요. 그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인용 보도를 안 했어요. 물론 저는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호들갑 떨어도 여러분께서는 전혀 카말라 대세로 2억 불 모금했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지만 거기에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워낙 약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이든 가족 측근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bama's very upset because he knows she can't win. 오바마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다. 어차피 카말라로는 트럼프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남쪽 국경 전혀 지키지 않고 국경에 가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든 난민들에게 보험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당연히. 캘리포니아 같은 주라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Wait for the debate. She can't debate. She's going to put her foot in her mouth about Israel, Palestine, Ukraine.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토론하면서 꼬이게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측은요. She's going to say something really stupid.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오바마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도 알고 있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가 조지 클루니한테 뉴욕타임스에 써라. 조 바이든 쫓아내게. 그 작전을 펼쳤다고 하고요. 근데 오바마가 놀란 건 바이든이 곧바로 즉각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할지는 몰랐대요.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대신에 애리조나 상원의원 우주항공사 출신인 마크 켈리를 원했다고 그런다. 중도죠, 마크 켈리는. 지금 오바마가 열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는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봤자 뭐합니까? 옛날에 매일마다 동성 성관계 갖고 싶었다 그런 그 판타지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자기 꿈이 트럼프처럼 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오바마가 과거에. 그래서 전 일리노이 주지사 로드 블라고예비치 이 사람 교도소 갔다 왔었죠. 과거 부패 혐의로 자기 주지사직을 이렇게 팔으려고 판 혐의로 교도소에 일단 갔다 왔는데요. 어프렌티스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쇼. 근데 이번에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없었다면은 바이든이 그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을 거다. 이렇게까지 지적했어요. 블라고예비치가.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오바마가 꾸민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지사직을 판 게 아니라 오바마가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이 공석이 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팔려고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로컬 경찰들 이번에 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컬 경찰들이 도저히 FBI 못 믿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다. 저 같더라도 못 믿어요. 크리스토퍼 레이 못 믿습니다. FBI가 이제 딥스라고 많이들 봐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것만 봐도 마찬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고 딥스 얘네들이 요런 사람들이 딥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크리스토퍼 레이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제임스 코미, 앤디 머케이, 피터 스트로크, 리사 페이지 이런 사람들은 딥스테이트 멤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그 암살 시도 고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쉐어를 강제로 뭐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쉐어를. 그것도. 그게 왜냐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FBI가 문을 열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지금 의혹이 아니라 팩트예요. FBI가 그냥 열었고 FBI 요원들이 있었고 의회 문 열게 했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장난질입니다. 그 의회 난입 사태는 FBI가 유도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DC 경찰들하고. 그때 이후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Local cops said their precipitous decline in trust for the FBI was triggered by its excessive response to the Capitol riot of Jan 6, 2021, followed by the raid on Donald Trump's Mar-a-Lago residence. 그리고 FBI가 이제 Mar-a-Lago, 트럼프 별장, 트럼프 지금은 자택이죠. 압수수색한 거, 기밀 유출했다고. 이 두 개 건 보고 더 이상 못 믿겠다. 못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FBI를. 이렇게 부패 행위를 하는데. 단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커버 쳐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뇌당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가 당연한 겁니까? 1월 6일은 FBI가 유도한 건데 그리고 DC 경찰들이 유도한 건데 시위자들 들어오게 했는데 그리고 그 시위자들 들어간 사람 대부분이 평화롭게 돌아다녔잖아요. 그 의회 내에서. 그리고 기밀 유출 때도 트럼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deadly weapon 쓰라고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면. 그건 트럼프 죽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FBI에 대한 믿음, 신뢰 못하는 거죠. 로컬 경찰 믿을 수 있겠어요? 로컬 경찰들한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부패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DEI,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걸 기준으로
고용하는 것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컬 경찰들이. 자, 그리고 경제 뉴스인데 전 세계 부유층 1%, 상위 1%가 지난 10년간 무려 40조 달러나 40조 달러라는 그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보면 그래요. 뉴욕 포스트가 특종한 거는 또 얘기 안 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따라서 뭐 우파적인 뭐 타블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에요. 뉴욕 포스트가. 퓰리처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뭐 퓰리처상이 그것도 뭐 좋은 기준은 이제 더 이상 못 됩니다. 그럼 뉴욕 타임스 때도 항상 그렇게 떠줘야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가짜 뉴스 내보냈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백신 관련해서도 잘못된 정보 많이 내보내지 않았어요? 자기네 기자 한 명이 한국 서울에서 죽었잖아요. 흰신 맞고. 그런 것도 그러면은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그렇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욕타임스에 이런 적이 있었다고. Fast and Furious 스캔들에 대해서도 잘못 보도한 거 아니에요? 뉴욕타? 1956년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만 지지한 그런 언론이라는 것도 참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창사 이래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한 적이 없는 언론이라고. 그런 급진 좌파 언론이라고. 왜 그렇게는 또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큰 뉴스인데요. 그 총격 사건, 펜실베니아 버틀러 총격 사건에 따르면은 수상한 사람이 타머스 매튜 크룩스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을 띄우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날 타머스 매튜 크룩스가 암살 시도 전에 드론까지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드론을 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띄우지 못하게 했어야죠. 대통령 후보, 한 국가의 대선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드론 띄우게 그냥 놔둔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옥상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비밀 경호국, 최소한 비밀 경호국에서 일부가 이렇게 음모에 참여한 것 같고, 로컬 경찰까지 참여했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는 게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그런 수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수상하네 이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도와줬네. 일부러 빠졌네. 그리고 비밀 경호는 너무 더웠다며요. 한 명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 건물 위에 옥상 위에 있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더워서. 또 다른 경관 한 명은 타머스 매튜 크룩스가 이렇게 총을 겨눠가지고 무섭다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오늘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그 크리스토퍼 페리스 펜실베니아 주 경찰국장이 와서 이제 청문회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진술을 한 겁니다. 타머스 매튜 크룩스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뜻입니다. 10분이 조금 지난 후 비밀경호국은 트럼프가 연설할 예정이었던 연단에서 약 150야드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타머스 매튜 크룩스를 발견했습니다. 총격범. 건물 옥상을 감시하도록 법 집행관이 배치됐지만 내부 고발자는 미주리주 연방상원의원 자셔에게 너무 더워서 경찰이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대요. 말이 됩니까? 진짜. 자기 임무 아니었어요? 대선 후보 지키는 게? 그리고 나서 2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크룩스가 저격한 겁니다.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찰리 크룩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7월 13일 보통 이제 그 비밀경호국 그리고 뭐 로컬 경찰들 간에 이렇게 그 라디오 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날 라디오 수신은 하나도 기록이 없대요. 자, 그리고 총격범 타머스 매튜 크룩스 집에 이렇게 자주 갔던 사람이 워싱턴 DC 갤러리 플레이스라는 곳, 아마 DC 사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도 간 걸로 들었는데 이 건물에 이제 FBI 사무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데이터가 그렇게 모바일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머스 매튜 크룩스 총격범 집에 이렇게 자주 간 사람이 워싱턴 DC FBI 건물 인근에 간 걸로 나타났는데 왜 FBI냐 이거죠. 하필이면은 FBI 연루된 거 아니야? 비밀경호국 연루된 거 아니야? 이번에 총격 암살 시도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런 뉴스들 때문에. 그리고 타머스 매튜 크룩스가 이제 클레어튼 스포츠맨 클럽에서 연습을
이제 총격 연습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그런 그 레인지가 아니라 지역 경찰 그리고 셰리프국 그 요원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민 단속국 그리고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냐? 국토안보부면은 그 산하의 비밀경호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중에 타머스 매튜 크룩스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캠벌리 치로 경호국장이 청문회 때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총격범이 한 명만 있었느냐? 대답을 안 하고 그건 FBI한테 대신 답변을 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룩스를 자주 만난 사람이 2023년에 FBI 건물에 갔다. 이상하죠? 그래서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그 사격 레인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좀 이상해요. 자샬리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당시 유세 때 비밀경호원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큐리티 디테일을 맡았던 이들이 비밀경호원들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비밀경호원들보다 당연히 잘 지키지 못하겠죠. 비밀경호원들은 항상 그렇게 대통령 후보, 전직 대통령 이렇게 VIP급들을 항상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더 잘하겠죠. 근데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저는 이런 데에 끼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니 트럼프 유세장에 비밀경호원이 가야지 왜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갑니까? 지금 부통령 후보로 지금 원래 오바마가 마크 켈리를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아마 부통령 후보로 마크 켈리가 지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마크 켈리를 아마 넘버 2 스팟에 그 부통령 카드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비행 사고 또 중도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를 굉장히 비판 많이 했거든요. 남쪽 국경 잘 안 지켜주고 있다고. 과연 마크 켈리를 자기 러닝메이트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마크 켈리 오바마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나온 걸 보니 오바마가 여전히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크 켈리도 있고 그다음에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 두 명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부통령 후보. 그리고 오늘 베냐민 네티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와서 연방의회에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한테 감사를 표했어요. 또 바이든한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한 데 대해서. 의회 합동 연설에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친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선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금요일 말하려고 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근데 네티냐후 총리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많이 드러냈죠. 뭐 이번 전쟁 이슈도 그렇고 2020년 선거 이슈에 있어서도 너무나 즉각 바이든 쪽 편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마가 아니라 열받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